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이널리시스 한국 코리아를 대표하고 있는 백용기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 이름이 조금 부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블록체인의 체인과 어널리시스, 분석의 두 가지가 합쳐진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분석이 저희가 하는 전문 영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AML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AML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죠. 페데프라고 하는 사실 권고 기구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어떤 기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략 한 200여 개 회원국이 글로벌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이 자금 세탁을 잘 준수하는 국가랑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매년 발표하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국제기구 페데프 쪽에서 제안하는 그런 권고안을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 이 국제 지침을 받아서 국내에 맞는 그런 방지 기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 측면에서는 이런 코피아 쪽에 금융거래를 보고하고 또 코피아 쪽은 필요하면은 이제 법집행기관에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자금 세탁 방지 활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YC로 이제 불려지는데요. 사실 요즘 거래소에서 개인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게 이제 특검법 중에 하나였죠. 따라서 개인의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 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트랜잭션 모니터링 시스템인데요. 실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해당 가상자산의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하는 분야하고 좀 일치하는 분야이긴 한데 의심거래, 예를 들어서 이거는 FDS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죠. 그러니까 자금 세탁이라든지 기타 생션 또 이런 위협적인 활동이 발생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고요. 또 한국은 이제 고액 현금 거래라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이체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자금 세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3월이긴 하지만은 한국은 대략 한 100만 원 이상의 이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송신자와 수신자를 신원을 식별을 해서 해당 정보를 또 보고해야 되는 또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자금 이동 규칙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제 코피아 쪽에 보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코피아 쪽은 또 외국 FIU와 정보 교류를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검찰, 경찰, 국세, 관세청 쪽에 해당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블록체인과 이런 AML의 어떤 관계 측면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블록체인 원장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해당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 이제 블록체인 분석을 사용할 경우랑 위에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실제 주소들의 조합이 사실은 원장에 공개가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주소를 가지고 이게 개인 지갑인지 거래소인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이제 소모되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서 해당 주소들이 어떤 클러스터로 어떤 엔티티로 매핑이 되는지를 따로 이제 분석해 놓은 밑에 보시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자금 추적이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여러 많은 주소들을 그룹화해서 하나의 엔티티로 만드는 작업이 클러스팅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팅된 객체를 보게 되면 사실 개인 지갑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타 ATM기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랜섬웨어, 도난 자금 이런 형태의 식별 작업을 또 별도로 해야 되는 이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게 되면 여러 많은 주소들을 하나로 합쳐서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결국은 익명성을 제거하는 역할이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쪽에서 이런 디지털 자산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조사 방법과 블록체인 분석이 같이 합쳐져서 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분석은 루트 어드레스부터 최신까지 주소가 계속 변화하면서 거래가 일어나죠. 자금이 계속 이동하죠. 따라서 2차, 3차까지도 사실은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서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록체인 분석 작업은 이런 거래 패턴을 아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정한 약 30가지 어떤 자금 세탁의 카테고리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오른쪽에 보시는 뭐 아동학대부터 해서 또 생션, 사기 이와 같은 자금 세탁과 관계되는 이런 활동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기만 하더라도 저희가 분류한 카테고리가 사실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 세탁에 관계되는 여러 활동들이 이제 불법적인 활동들이 계속 식별이 돼야 되고 식별된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쪽에서 확인을 해서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그 트랜잭션에 해당되는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이죠.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금 흐름 분석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거래 분석이라고 제가 조금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가장 왼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입금, 출금 이걸 반복하게 되는데 아마 보시면은 이 주소들이 중간에 있는 주소들이 과연 동일한 소유자일까? 이런 아마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동일한 소유자가 자금을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이와 같은 여러 주소들을 그룹화해서 하나의 엔티티로 저희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한 어떤 개인이 이와 같은 자금 이동을 통해서 다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실제 그 개인 지갑으로 봤을 때는 거래 상대자가 있죠. 입금과 출금으로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입금과 출금을 상세하게 사실은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에서 사실은 자금 세탁과 관계되는 활동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출금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NFT 가장 핫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출금과 입금을 또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보시는 것은 이제 출금에 해당되는 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제 NFT 크리에이터 만든 사람이 있겠죠. 또 그 메타마스크 주소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NFT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겠죠. 그럼 소유자가 결국은 판매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해당 그 NFT를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바이어, 셀러 이런 형태로 나눠진 거고 또 아래 측에 보시면은 자 오픈시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에 구매했고 또 어떤 트랜잭션 피가 발생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입금도 동일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보면은 좀 생략이 됐지만은 이와 같은 트랜잭션이 저희들이 어떻게 그 위에서 식별했냐면은 얘가 지금 뭐 랜섬웨어다 아니면 사기다, 생션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미리 플래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런 블록체인의 익명성을 제거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정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자금 세탁 현황인데요. 저희가 매년 가상통화범죄보고서라는 것을 매년 초에 발표를 합니다. 저희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글로벌 트랜잭션의 한 90% 정도를 저희 플랫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통계치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매년 발표하는데 한 100여 페이지 정도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자금 세탁 금액을 수령한 그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약 7위에 랭킹이 되어 있고 적지 않은 금액이 사실은 자금 세탁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서 보시는 뭐 도난 자금 이런 쪽에 한국이 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을 해드리면 사실 그 디지털 에셋의 폭발적인 증가, 뭐 NFT 요즘 상당히 핫하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규제, 리스크 관리가 사실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록체인에서 초기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나왔지만은 여러 사실 오용되고 악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불신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자금 세탁에 대한 방지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저희 체인얼리시스는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에 어떤 신뢰를 형성하는데 최고의 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